알퐁스 도데의 별.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목동 이야기. 르브롱에서 가축들을 돌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개 라브리와 양떼들과 함께 초원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몇 주 동안이나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가끔 몽두리르에서 온 수도자가 약초를 구하러 이곳을 지나가거나 피에몽에서 온 굴뚝 청소부의 검게 글린 얼굴을 볼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고독 속에 침묵하고 수다를 즐기는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에 한 번씩 식량을 가져다주는 노새의 종소리가 들리고 언덕 너머로 농장 소년의 환한 얼굴이나 노라대 아주머니의 빨간 모자가 보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을 소식이며 세례식이며 결혼식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건 이 동네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이었어요. 지나치게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노력하면서 아가씨가 마을 축제나 저녁 모임에 자주 가는지, 매번 새로운 남자와 함께 나타나는 건 아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산골 목동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다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2주일치 보급품이 아주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사가 늦게 끝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또 정오 무렵에 큰 폭풍이 몰아쳐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노새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시가 조금 지나자 하늘이 맑아지고 젖은 산이 햇살에 반짝이는 순간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와 시냇물 소리 위로 노새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게는 부활절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반갑고 행복하고 활기찬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농장의 소년이나 노라대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은 결코 짐작할 수 없을 거예요. 제 마음속 사랑인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고리버들 바구니 사이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폭풍이 지나간 뒤에 상쾌한 산속 바람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농장의 소녀는 몸이 아팠고 노라대 아주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휴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오는 도중 길을 잃어버려서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꽃 리본 장식과 실크 스커트와 레이스가 달린 조끼를 입고 일요일 무도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림으로 도착한 걸 보니 덤불 속에서 길을 헤맸다기보다는 춤을 추다가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 내 귀여운 사랑. 아무리 쳐다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겨울이 되어 양떼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면 가끔 농장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아가씨는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약간 거만한 태도로 방을 지나쳐가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아가씨가 바로 내 눈앞에 나와 단 둘이서만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내가 지금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바구니에서 식료품을 꺼내고 나서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사방을 둘러보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쁜 무도회 드레스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더니 아가씨는 내가 잠자는 곳을 구경하러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프로 만들고 그 위에 양가죽 덮개로 씌운 내 침대며 벽에 걸어놓은 긴 망토, 양을 치는 데 쓰는 막대기, 새총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가씨에게는 그저 신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가 사는 곳이구나. 혼자서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까. 혼자 무얼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해? 아가씨 생각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분명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가씨는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아가씨가 짓궂게 나를 놀려댔겠지요. 여자친구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가끔 만나러 올라오니? 물론 여자친구는 에스테렐 요정이겠지. 이렇게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 요정뿐일 테니까. 아니면 전설 속의 황금염소거나? 이야기를 하는 아가씨 모습은 정말 에스테렐 요정 같아 보였어요. 장난기 어린 웃음을 보이며 머리를 뒤로 젖히는 모습과 서둘러 떠나려는 모습을 보니 아가씨가 여기에 왔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잘 있어요, 목동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렇게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아가씨가 가파른 산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노새의 발굽에 돌멩이들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내 마음도 함께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오랫동안 듣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나는 이 꿈에서 깨어날까 싶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계곡의 바닥이 더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고 가축들이 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몸은 온통 젖었고 무섭고 추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가씨는 산 아래에서 폭풍으로 불어난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 농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나 봐요. 아가씨 혼자서는 이 어두운 밤에 지름길을 찾아갈 수도 없었고 나도 양떼를 놔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산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도 큰일이었죠. 분명히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7월의 밤은 짧아요, 아가씨.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나는 재빨리 불을 피워 강물에 젖은 아가씨의 발과 드레스를 말렸습니다. 그런 다음 우유와 치즈를 아가씨에게 주었지만 불쌍한 아가씨는 몸을 덮이는 것도 먹는 것에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나도 울고 싶어졌어요. 그러는 동안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등성이에 석양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나는
아가씨가 안으로 들어가 쉬기를 바랐습니다. 깨끗한 새 지프로 바닥을 깔고 잘 자라고 인사를 했지요. 아가씨가 자는 동안 나는 문 밖에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나는 절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물론 내 안은 사랑의 불로 타올랐지만요. 나는 단지 내 조그만 숙소에서 양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가씨의 잠든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에 나의 주인의 딸이 마치 어린 양처럼, 아니 양보다 더 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아가씨가 나를 믿고 내 보호를 받으며 쉬고 있다는 걸 가슴 벅차게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하늘이 어둡지 않았어요. 별도 더 빛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울타리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나 봐요. 가축들이 건초를 긁어대며 움직이고 꿈을 꾸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아가씨는 불 가까이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염소 가죽 코트를 아가씨 어깨에 걸쳐주고 불을 더 지핀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밤에 별빛 아래에서 자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안다면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고요와 침묵 속에서 신비로운 세계가 깨어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샘물 소리는 더 시원하게 졸졸졸 흐르고 연못은 신비의 불을 더 밝히죠.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나뭇가지가 무성해지거나 풀이 자라는 소리 같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낮이 보통의 생명체들을 위한 시간이라면 밤은 신비로운 것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겁이 날 수도 있죠. 우리 아가씨처럼요. 아가씨는 온몸을 떨며 작은 소리에도 저에게 꼭 달라붙었어요. 한 번은 깜깜한 연못에서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우리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방금 들었던 신음소리가 마치 빛을 담고 움직인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다가오더니 우리 머리 위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아가씨. 그리고 저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경외심에 사로잡힌 채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습니다. 목동들은 마술사라던데 사실이야? 아니요, 아가씨, 그럴 리가요. 하지만 우리는 별과 더 가까이 살아서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별에 대해 더 많이 알죠. 아가씨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가죽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천사 같았어요. 별이 몇 개나 되는 거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 너는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아니? 물론이죠, 아가씨. 저기 좀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요. 저게 은하수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큰 곰자리가 있어요. 나는 아가씨에게 별들의 마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별들 중에는 마귀론느라는 별이 있는데요.
토성을 쫓아다니면서 7년마다 결혼식을 올린대요. 와, 별들도 결혼을 하니? 네, 그럼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내 어깨 위로 뭔가 시원하고 부드러운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아가씨의 머리였어요. 아가씨는 잠이 들었고 아가씨의 예쁜 리본과 레이스와 드레스가 기분 좋게 내 어깨를 문질렀어요. 아가씨는 그 자세 그대로 아침이 떠오르며 별빛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잠든 아가씨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괴로웠지만 청명한 밤하늘은 아름다운 생각들만 떠오르게 해서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나를 둘러싼 별은 가만히 자리를 지키면서 위험 있고 조용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때마침 이 별들 중 가장 훌륭하고 환하게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잠을 자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